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우리의 삼성전자가 지독한 하락 추세대를 계속해서 이어오면서 정말 끝도 없이 밀리면서 무려 이제 고점 대비 마이너스 35%라는 어마무시한 낙폭과들을 보여줬죠. 자,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렸던 핵심은 뭡니까? 이제 이 지독한 하락 추세대를 마무리할 때가 됐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던 게 바로 땅바닥이었죠, 여러분들. 우리가 남들 무서워할 때 매수를 노려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강력하게 강조를 해드렸던 건 주포들이 이번에 머리 위에 있는 이 강력한 저항대를 시원하게 넘겨줄 거니까, 자, 보시면 어제 영상에서도 절대 물량 던지지 마시고 전량 다 홀딩하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흐름을 보면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그 상방 돌파의 흐름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와주긴 했습니다. 우리 장중에 6%까지도 급등을 보여줬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창 수익이 이제 극대화돼 가고 있는 찰나에, 그런데 장막판에 강력한 이 윗꼬리가 달리기 시작하다라는 거죠. 네, 참 아쉬운 흐름인데, 자, 이 흐름을 보면서 또 이제 반등이 나오는 척하다가 다시 밑으로 조정받는 거 아닌가, 정말 겁이 나는 상황을 다시 주포들이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냐, 뭐 수익을 챙겨야 되냐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좀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자, 지금 이 음봉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상방 돌파가 맞긴 맞습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이제 주가가 밀리더라도 바로 이 직전 저점, 우리가 이제 매수했었던 가격까지는 저점을 좀 낮추기에는 구조상 매우 어렵다 보고 있는 거예요. 즉 머리 위에 쌓여있는 이 악성 매물들 때문에 장중에 일시적인 매도세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 또한 세력들의 잔인한 심리전 전략이다라는 거죠. 밑바닥에서는 투매로 털어먹고 주가를 이제 올려주면서 본전 탈출 심리를 자극하면서 또 털어먹고요. 자, 밑에서 운 좋게 산 단타 물량들까지도 싹 털어먹는 그 과정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장중 초반에는 강세 흐름이 나오다가, 그러니까 후반은 좀 약세로 누르다가, 그런데 또 내일 아침장 뚜껑을 열어보면 다시 강세로 또 뛰어버리는 전형적인 이 장중 눌림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맥종 코치는 지금 밑바닥에서 매수한 물량을 꽉 쥐고 여전히 홀딩을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의 최종 엑시트는 어디서 해야 되는지 제가 오늘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이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공포 뒤에 오는 기술적 반등은요, 또 이제 V자로 잘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더라도 이제 지그재그식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죠? 이미 뭐 강력한 하락세 때문에, 그러니까 조정이 발생했기 때문에 투심 자체가 꺾여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악성 매물이 있어서 올라오더라도, 그러니까 상승처럼 시원하게 가질 않는다는 거죠. 흔들면서 올라온다. 자,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좀 팩트 체크를 해드릴 건데, 좀 이 디테일한 흐름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분봉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분봉을 보시면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이 지독한 하락 추세대를 그리면서 하락을 만들어 왔었던 건데, 그런데 오늘 흐름을 보면 어떻습니까? 네, 보시면 갭이 하나 보이죠? 즉 돌파 갭이 나온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한 돌파가 맞아요. 자,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추세대 거래나 뭐 박스 거래를 할 때, 돌파를 할 때 어떤 식의 흐름이 나오냐면, 박스를 그리던 주가가 돌파를 하면 그렇다고 바로 가나요? 그게 아니죠. 한번 이렇게 눌리고 가는 흐름이 진행된 경우가 많다는 거죠. 돌파 이후에 눌림. 자, 하락 추세대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다가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되면 돌파 이후에 이렇게 눌림, 다시 지지에 대한 테스트를 한번 해주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자,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지금 흐름에서만 이제 그랬던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좀 과거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해봤더니, 자, 중요한 자리 한 번씩 제가 봐드릴게요. 가장 이제 유사한 패턴은 지난 이제 3월달에 중동발 악재로 발생했던 조정의 끝자락에서 이제 진행이 됐던 하나의 추세대입니다. 추세대. 이때는 이제 현재보다는 작은 추세되긴 했지만 똑같은 흐름이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갭으로 돌파하는 흐름이 진행이 됐고, 그리고 나서 어떤 흐름이 나왔습니까? 한번 이렇게 꼭 눌리더란 거예요, 여러분들. 추세대 상단을 다시 확인하려는 이 매도세라는 게 존재하더라. 그런데 그 뒤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유히 자기 갈 길을 갔다라는 거죠. 자, 최근에 막바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저항을 받던 주가가 돌파를 할 때는 이렇게 갭으로 돌파를 만들어요. 제가 이 갭으로 나올 거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쌍바닥에서 매수를 미리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갭으로 나오고 나서 똑같이 이렇게 장중 매수가 한 번은 꼭 강하게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시세를
유지하다라는 거죠. 매번 같은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와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자, 이미 하락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매도에 상당히 개인들은 익숙해져 있습니다. 약세장에. 그래서 돌파가 나오고 나서 밀리게 되면 역시 약하구나 하면서 반등이 제한적이구나 하면서 지속 하락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앞전에 이제 보유를 했던 사람들의 탈출 물량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뭐 저처럼 저점을 잘 잡은 사람들도 현재 이 매도세 때문에 가져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홀딩을 못 한다고요. 그러면서 매도를 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이번에 이제 쌍바닥인 거를 의심을 해가지고 매수를 못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강하게 밀리는 흐름을 보고 나서 여전히 조정이구나 하면서 매수를 이때도 못했지만 여기서도 또 머뭇거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반등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래서 첫 전환의 첫 지점에서는 현재와 같이 약세처럼 보이는 형태의 음봉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 나오는 흐름이 그러니까 조정 국면에서 전형적으로 나오는 이 기술적 반등의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머뭇거렸던 뭐 매수세들 결국 일봉상에서 21선 돌파를 한다던가 어떤 이 심리에 대한 임계점이 넘어가는 위치에서 이제 결국 또 추격 매수를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보통 뒤에 가면 갈수록 매수에 대한 힘, 반등에 대한 힘이 강해지는 겁니다. 지금은 첫 전환이기 때문에 약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정말 이 기준이 없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끌고 가는 게 보통 힘든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왜 이러한 형태가 나오는지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지만 상당히 못 가져가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시나리오, 왜 이런 구간에선 약세가 나오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끌고 가는지 설명을 좀 더 해드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주가가 밴드를 돌파하게 되면, 즉 노란 박스를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주포들이 돈을 쓰는 구간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나마 강세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나서 현재 이 삼성전자도 돌파가 진행이 된 거고, 자, 돌파한 주가는 다시 맥점에 대한 완벽한 이탈이 없으면 보유를 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제가 쌍바닥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던 거고, 어제 영상에서도 이제 강조를 했던 게 쌍바닥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전량 우리는 홀딩을 하자.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자리예요? 자, 돌파를 한 상황이고 현재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유지예요, 유지. 그러니까 그 홀딩에 대한 조건값에 아직은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유지를 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봉에서 저점 매수를 하고 끌고 가는 건 이 맥점 분봉을 타고 가는지 보면서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홀딩을 이야기하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수급이에요, 수급. 계속 요즘 이제 수급 이야기를 해드리죠. 자, 그래서 수급을 오늘도 보시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건 또 누굽니까? 또 전부 이 개인이잖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거의 1조 9천억 매도를 했는데 이 매도 지금 누가 다 받아먹고 있죠? 네, 오늘도 외인이 받아먹고 있더란 겁니다. 무려 3조 5천억에 대한 매수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고점을 더 높이긴 할 건데 그 높이는 과정 속에서 이제 개인들은 매도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라고 미리 말씀을 해드렸던 거예요. 즉 오늘의 매도 역시 개인들을 털어먹는 매도다라는 거죠. 자, 최근 구간을 보시면 결국 이 박스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는 거는 외인입니다, 외인.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전부 현재 구간에서 털린 건 개인이고 그 구간에서 외인들은 매집을 하고 그리고 주가는 점진적으로 갈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물론 이 기관들이 매도를 좀 많이 하긴 했지만 현재 기관들의 역할은 이제 지수를 방어하는 역할밖에 사실상 못한다 보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거고요. 가장 시장에서 문제가 됐던 집 나간 이 외인들이 어찌됐든 현재 구간에서 다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 문제가 됐던 게 이 외인들의 수급이었는데 해결이 되면서 들어오고 있는데 왜 우린 덜컥 매도를 생각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외인들의 수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맞는 건 아니에요. 외인들 역시도 뒤통수를 치긴 합니다. 그럼 그때 어차피 차트에서 패턴이 먼저 깨진다던가 그런 흐름이 이제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믿고 가는 게 맞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린 어떤 흐름이 나올 때 과연 이 매도를 해야 되느냐? 결국 이게 오늘 영상의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내용인데, 자, 중요한 설명에 앞서서 지금까지 내용 잘 숙지를 하셨다는 분들은 아래에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저는 이 매도의 기준 역시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을 이용해서 봅니다. 결국 중요한 게 이제 바닥에서 들어온 자금이 빠져나갔냐, 유지를 하느냐, 즉 돈에 대한 이탈 여부잖아요.
위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타고 나가는지 아니면 악성 매물을 소화하면서 버텨주는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맥점 분봉에서는 그 흐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돈이 들어오면 돌파를 만든다고 했죠. 네, 그럼 안 빠져나가면 맥점 이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즉 안 빠져나가고 시세를 유지하게 되면 그런 밴드를 타고 가면서 하나의 시세를 만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아주 쉽게 저항대를 돌파한 주가가 갭에 대한 돌파가 나오고 이탈이 없이 유지가 되면 이렇게 며칠씩 유지가 되는 시세가 진행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도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돌파가 되고 나서 밴드를 타고 가면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이 베스트의 흐름인 건데, 그런데 주식이라는 게 늘 우리 마음처럼 되진 않잖아요. 만약 안착을 하지 못하고 밑으로 깨지는 흐름이 진행이 되면 우리는 미련 없이 과감하게 엑시트를 하긴 해야 된다는 거죠. 이탈 자체가 자금의 이탈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맥점을 다시 이탈하게 되면은 주가는 결국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이 박스권에서도 투매가 나올 때 매수를 잡아드리지만 깨진 자리에선 항상 뭐라 말씀드리죠? 네, 과감히 우리가 수익을 챙기고 나오자라고 했던 겁니다. 깨지게 되면 주가가 흘러내리더라. 이렇게 이탈이 뻔히 보이는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냉정하게 엑시트를 하지 못하면 기껏 바닥에서 또 잘 잡아낸 수익 혹은 이 기술적 반등으로 줄여놓은 손실을 다시 전부 반납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 기회비용이라는 비용도 다 날리게 되는 거고요. 그럼 또다시 이 악성 매물대에 꽉 갇혀서 꼼짝없이 갇혀버리는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매도에 대한 결정을 못 내리면 지금 이 앞전에 발생한 하락 추세대 있죠. 이것도 그대로 다 맞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조가. 반등이 나와서 가져갔더니 다음날에 폭락을 만들고 다시 또 팔까 했더니 반등이 나와서 못 팔게 하고 이 고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가 눈을 떠보면 이 하락을 전부 맞은 뒤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위치 여러분들 어떤 위치입니까? 지금 이제 애매하게 마감을 하긴 하는데 제가 시나리오 다 말씀드렸죠. 첫 반등에 대한 매도는 강합니다. 그럼 전제 조건이 뭐가 되냐면 내일은 이제 바로 강세 흐름을 연속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일 제가 원하는 이 강세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 언제든 매도할 준비는 되어 있어요. 안착을 하는지 아니면 깨지는 시점인지 이거를 판단을 하고 기계적으로 대응을 해야지만 피 같은 계좌를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매도가 나오기 직전에는 또 이렇게 한 번에 저점을 건드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이렇게 두세 번 두드리는 현상이 진행이 될 때가 있습니다. 즉 유지를 못하고 맥점을 다시 이탈하게 되면 그때가 우리가 엑시트를 해야 되는 그 시점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럼 결론은 명확하죠. 오늘도 이제 상당히 어렵게 자리를 만들고 마감을 하긴 했지만 내일 장이 열리고 나서 만약에 급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 그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맥점 분봉을 타고 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때는 홀딩 하시라고 문자를 남겨드릴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잘 타고 가던 흐름이 꺾이면서 제가 보는 이 추세대와 맥점이 깨지게 되는 이 흐름이 진행이 되면 그땐 제가 어김없이 엑시트에 대한 신호 말씀드릴 겁니다. 이 신호 놓치지 않고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정확한 돌파에 대한 시점 그리고 깨지게 되는 이 엑시트에 대한 타점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신호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통해서 도대체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압도적인 수익률과 전체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타점을 보기만 하셔도 좋습니다. 왜 맥총코치는 현재 저항 추세대에 대한 돌파를 이야기하면서 추가적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흐름만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셔도 실전 거래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호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지금 구독자님들께 매일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돈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엑시콘이랑 오케이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보세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꽃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네,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 뭉치. 참 귀엽죠? 자,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라는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에서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